다음에는 박영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서울 구로울 지역의 박영선입니다. 이 제도라는 것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 제도도 바뀌어야 되는데 이번에 선관위가 완벽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서 제도를 제안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드립니다. 이 먼저 의원님들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제안하실 때 이것이 인구 비례에 따른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생각하시고 이렇게 제안을 하신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농촌의 지역구를 두신 의원님들의 이제 반대가 지금 있고 또 이것이 또 실질적으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미국의 상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의 인구나 크기, 지역의 크기와 상관없이 무조건 한 주에서 2명씩 이렇게 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아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지역 대표성 문제라든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반영을 했을 텐데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이러한 지역 대표성과 지역 균형 문제를 고려해서 6개 권역을 동일한 숫자로 이렇게 의원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권역별 비례를 하면서 인구 비례로 나누었을 때 농촌 지역의 경우에 지금과 굉장히 불리하게 되지 않을까. 근데 저희가 실제 적용을 해본 결과 저희 의견대로 갔을 때 그 의석수의 비율, 예컨대 서울 지역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와 비율이 거의 똑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각 그 권역별로 의석을 이렇게 쭉 배분을 해보니까 결국은 호남 지역에서 한 몇 석 정도가 줄고 그 의석이 충청권하고 경기권에 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현재 있는 그 인구 불균형 문제, 그 문제가 조정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권역별 비례를 함으로 해가지고 그 인구 비율 대 이 의석수가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는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미국의 상원처럼 지금 선관위가 나눈 6개 권역에 동일한 숫자의 의원을 배치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3명이면 3명, 뭐 5명이면 5명, 아니면 뭐 미국처럼 2명이면 2명, 뭐 이런 식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 저는 이 지역 균형이라든가 지역 대표성 문제를 좀 해소하면서 이 농촌 지역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우리가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절충안으로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요. 이 부분에 관해서도 선관위에서 한번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충분히 좋겠습니다. 가능하다는 생각이고요. 특히 이제 의석 정수를 권역별로 배분을 할 때 과거에 의해서 보면은 미리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모든 권역에 먼저 한 2석 정도나 3석씩을 배분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인구수 비율대로 해가지고 배분하는 그런 방식도 저는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가능하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정당 후보자 추천의 민주성 강화를 위한 국민 경선 실시, 이제 이것이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게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어떠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선관위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저희 안에는 이제 완전 국민 경선제인데요. 그 오픈 프라이머리에 이제 여러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저희는 이제 전형적인 오픈 프라이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당원들을 먼저 전제를 하고 그다음 당원들은 자기네 그 정당에만 참여를 하고 일반 국민들은 선택적으로 참여하고 그런 형태가 아니고 당원과 일반 국민 모두가 어느 정당의 오픈 프라이머리에 참여하든 자유로운 그런 형태의 그 완전 국민 경선제고요. 그래서 신고 등록제가 아니고 명부를 그 관에서 직권으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선거인 명부 자체를 그런 형태의 오픈 프라이머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요것은 조금 이제 일단 선관위의 안을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구체적으로 저한테 좀 자료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음에 또 얘기하고요. 선거구 획정 문제도 지금 이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 일단 이 선거구 획정 문제는 독립기구를 둔다는 데는 여야가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독립기구를 어디에다 두느냐의 문제는 이제 상당히 그 여야 간에 지금 이견이 있는 것이고요. 이 독립기구를 두는 데는 여야가 이견이 없지만 그러면 이 선관위 획정이 됐을 때 이것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국회 역할에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입법권인데 이 입법권의 문제와 독립기구와의 연관성 문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앞으로 심도 있게 논의돼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외국 사례, 선진국 사례 이것을 좀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를 드리겠고요. 네.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선관위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선거구 획정을 선거구 획정위원회 정권을 맡겨서 국회에서는 본회의에 바로 회부해서 한다라고 규정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저는 그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국회에서 입법을 함으로 해서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경우에도 제가 자료를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외부에 기구를 두어서 법률로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기관에 맡겨가지고 외부 기관에서 결정한 것을 바로 국회에서 결정하는 그런 애도 있습니다. 네,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사무총장님 발언 중에요. 지구당 설치를 이제 문제와 관련해서 발언을 하시면서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법을 어기고 있는데 그것이 뭐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무총장님이 조금 너무 이렇게 그 한쪽으로 치우쳐서 발언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오히려 저는 선관위가 통일된 어떤 선거 예, 유념하겠습니다. 네, 박영선 의원님 질의 고맙습니다.